안녕하십니까, 홍철기입니다. 오늘은 2023년 9월 20일이고요. 오후 뉴스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재명이가 드디어 본색을 드러냈습니다. 체포 동의안 부결을 요구하고 나섰는데요. 자, 역시 내가 불체포 권리를 포기한다고 얘기했다고 해서 그 말을 그대로 믿었느냐, 하하하 수준이 돼버린 거죠. 근데 이재명 손바닥 뒤집듯이 자신이 한 말을 뒤집는 모습을 보면서 국민들은 어떻게 생각할까요? 깜박만 안 가면 된다. 민주당 내부에서도 가결시켜야 된다라고 이원우, 이상민 의원 등이 얘기하고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거 없는 겁니다. 뻔뻔함의 극치라고 할 수 있는데요. 오히려 정치적 수사인 것처럼 포장해 가면서 심지어 검찰이 공산당이다라는 황당한 논리까지 꺼내들면서 장문의 페이스북 글을 썼습니다. 이것도 또 여러분들 충격적인 일인데요. 아니 20일이 넘게 단식을 했다는 사람이 어찌 SNS를 이렇게 길게 할 수 있을까요? 누가 대신 써줬다고요? 말은 했을 거 아닙니까? 참 이렇게 에너지가 넘치는 비밀은 어디에 있을까요? 자, 일단 이재명의 체포동의안 거부 요청, 부결 요청 한번 자세한 내용 알아보고 또 여러분들이랑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재명, 검찰 독재의 폭주 기관차를 멈춰 세워주십시오. 검찰은 검사 약 60명 등 수사 인력을 수백 명 동원해 2년이 넘도록 제 주변을 300번 넘게 압수수색하는 등 탈탈 털었습니다. 그러나 나온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거 지금 검찰에서는 증거가 차고 넘친다라고 얘기하는데 이재명은 계속 증거 없다는 얘기만 하는 거예요. 이거는 어떻게 보면은 그냥 앞뒤 없이 우기는 거죠. 본인한테 증거를 갖고 오라는 얘기인데 네가 판사입니까? 그죠? 괜히 너한테 증거 보여주면 그거에 맞춰서 알리바이 만들 거면서, 그죠? 그러면서 영장 청구가 황당무계하다고 얘기를 하는데요. 황당무계한지 아닌지는 판사한테 물어보면 되는 거잖아요. 영장실질심사에서 결론이 나는 건데 왜 네가 황당무계하다고 결정을 하고서는 부결해달라고 얘기합니까? 검찰이 주장하는 백현동 배임죄는 자유시장 경제 질서를 천명한 헌법에 반합니다. 언제 자기가 자유시장 경제를 수호한다고 했다고 이런 말을 하는 겁니까? 검찰은 이재명 앞에 서면 갑자기 공산주의자가 됩니다. 라는 황당한 얘기를 하는데요. 자, 제가 그 민간이익을 최소화할 의무를 위반해서 공사를 개발 사업에 참여시켜 200억을 더 벌 수 있는 대도 토지 무상 양효로 1000억밖에 못 벌었으니 200억만큼 배임죄라는 주장을 한다. 공산당식 주장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는데요. 원래 성남도시개발공사가 참여하기로 돼 있었던 거를 김인섭 청탁에 따라 뺀 거잖아요. 근데 지금 그게 어떻게 공산당식 얘기라는 겁니까? 만일 시 산하기관이 참여해 200억을 벌도록 했다면 제3자 뇌물이라 우겼을 겁니다. 무슨 소리예요? 시에서 가져갔는데. 성남FC랑은 다르죠. 성남FC는 지금 3쿠션도 아니고 거의 막 4쿠션으로 해가지고 자기네들도 인허가를 대가로 해가지고 제3기관에다가 돈을 넣었던 거 아닙니까? 근데 이거는 성남도시개발공사가 개발에 관련된 기관 아닙니까? 그러니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는 겁니다. 그죠? 성남FC랑 어떻게 성남FC 제3자 뇌물이랑 성남도시개발공사랑 비교를 한단 말입니까? 이야말로 뱀의 혀라고 볼 수 있는 거죠. 돈 벌면 제3자 뇌물죄, 돈 안 벌면 배임죄라니 정치검찰에게 이재명은 무엇을 하든 범죄자입니다. 아니 네가 설계했다며 자랑했었잖아요. 대장동 본인이 이익환수에 대해서 자랑을 했었잖아요. 참 대북송금은 자던 소가 웃을 일입니다. 이거는 삶은 소대가리가 앙천대소할 일을 갖다가 패러디했나 본데요. 문재인 깐 겁니까? 법률가 출신의 유력 정치인이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인 일회성 방북 이벤트와 인도적 대북 지원 사업을 위해 얼굴도 모르는 부패 기업가에게 뇌물 100억 원을 북한에 대납시키는 중범죄를 저질렀다는 겁니다. 삼류 소설 스토리라인도 못 되는 수준입니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처음에는 본인이 통화를 했는지 안 했는지 기억이 안 난다, 술을 마셔서 하면서 의심을 갖다가 불을 피운 게 자기입니다. 그 다음에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이라고요? 문재인의 정치적 이력을 보면서 본인도 대통령 되고 싶어서 박원순, 최문순은 데려가는데 나는 안 데려가니까 열받아서 추진했다. 이게 얘기가 안 된다고요? 에이. 부패기업가라고요? 김성태 또 열받겠네요. 그러면서 통화 기록이나 녹취, 메모 하나 없습니다. 공문이 있잖아요. 이화영의 진술이 유일한 증거라는데 그게 아니라 공문이 있잖아요. 네가 결재를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그는 기소되어 이미 재판 중인 것 외에도 별건 수사와 추가 기소 압박으로 검찰의 소나기에 잡혀있고 이미 수차례 진술을 번복하였습니다. 대법원 판례에 의하면 이는 증거 가치를 인정할 수 없습니다. 그게 아니라 말이 누구 때문에 바뀌었는데 본인이 지금 사법 방해 혐의를 받고 있다는 거 모르고 있는 겁니까? 이 정도 되면요 뻔뻔함의 극치를 넘어섰습니다. 자, 그러면서 말장난을 시작하는데요. 저는 이미 저를 보호하기 위한 국회는 열리지 않을 것이라고 거듭 말씀드렸습니다. 민주당도 표결이 필요 없는 비회기중 영장 청구가 가능하도록 여러 차례 기회를 주었습니다. 아니, 수사가 진행돼서 완료가 돼야지 기소를 하든 말든 영장을 청구를 하든 말든 할 거 아니에요. 근데 계속 비회기에 치는 것만이 답이래요. 아니, 불체포 권리를 포기하겠다라는 얘기는 표결이 올라와도 표결을 받지 않는다거나 아니면은 가결을 한다거나 그거 아니에요. 권성동 모델로 쉬어서 가거나, 그죠? 이게 제논의 물대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검찰이 이를 거부했대요. 그래서 정기국회에 영장을 청구했다는데 지금부터 계속 정기국회입니다. 그죠? 저를 감옥에 보낼 정도로 범죄의 증거가 분명하다면 표결이 필요 없는 비회기 중에 청구해야 맞습니다. 아니죠. 오히려 자신이 없을 때 비회기 중에 청구하겠죠. 통과될 자신이 없다거나 내용이 확실치 않아서 국회에 할 말이 없을 때. 그러면서 검찰이 지금 수사가 아니라 정치를 하고 있다고 우깁니다. 가결하면 당 분열, 부결하면 방탄 프레임에 빠뜨리겠다는 꼼수입니다. 꼼수가 아니라 니네 이미 외통수로 왔어요. 그리고 이 외통수를 만들어낸 거는 이재명 당신입니다. 그죠? 제가 가결을 요청해야 된다는 의견도, 당당하게 정면 돌파해야 된다는 의견도 들었는데 역사가 어떻게 평가해 볼 것인지 생각해 봤습니다. 윤석열 정권의 부당한 국가 권력 남용과 정치검찰의 정치공작에 맞서지 못하고 저들의 꼼수에 놀아나 굴복해서는 안 됩니다. 표결 없이 심사할 기회가 있었고 앞으로도 얼마든지 가능하며 저나 민주당이 이를 막지 않겠다고 분명히 밝혔다는데요. 소환만 하면은 시간 없다고 안 온 게 이재명입니다. 시간 끌기 해가지고 결국은 9월 중순 넘어가 버리면 정기국회 돼버리고 정기국회 추석 넘어가고 정기국회 돼버리고 국정감사 때문에 12월에나 본회의 열릴 가능성이 높은 상황에서 이 무슨 망발을 하는 겁니까? 그럼에도 윤석열 검찰이 정치 공작을 위해 표결을 강요한다면 회피가 아니라 헌법과 양심에 따라 당당히 표결해야 됩니다. 올가미가 잘못된 것이라면 피할 것이 아니라 부숴야 합니다. 그러면서 이재명과 검찰의 싸움이 아니라 윤석열 정권과의 싸움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체포동의안의 가결은 정치검작의 검찰의 공작수사에 날개를 달아줄 것입니다. 검찰 독재와 폭주기관차를 국회 앞에서 멈춰 세워 주십시오. 헌법 질서와 민주주의를 지켜주십시오. 네가 언제 민주주의를 생각했다고 개딸주의를 얘기를 했던 인간이요. 그러니까 결국은 부결시켜달라고 얘기를 했어요. 곰곰이 생각해 봤는데 불체포 권리 포기는 아무래도 안 되겠어. 내가 원하는 그림에서의 체포 영장이 나오면 모르겠는데 이거는 내가 못하겠다. 내가 불체포 권리를 포기했다고 얘기해서 그 말을 그대로 믿느냐. 어쩔 수 없죠. 내일 한판 제대로 붙어야 됩니다. 국민의힘 윤재호 원내대표 내일 이재명 체포안이 표결된다면서 한 명도 빠져선 안 된다라는 입장을 전달했습니다.
윤재욱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국민의힘 의원들에게 이재명 민주당 대표에 대한 체포 동의안과 한덕수 총리에 대한 해임 건의안 표결이 예정된 내일 국회 본회의에 반드시 참석해서 표결에 임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윤재욱 원내대표는 의원총회에서 내일 본회의가 대단히 복잡한 상황입니다. 의원 여러분들은 내일 한 분도 빠져서는 안 되고 제가 장관들도 부를 것입니다. 반드시 표결에 임해달라라고 말을 했습니다. 윤재욱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여러 가지 할 수 있는 공세는 다 하겠다는 그런 음모로 국회에 임하고 있다면서 민주당의 내부 사정 그리고 민주당 대표와 관련된 문제들로 인해 국회가 정상적으로 운영되지 않는 것에 대한 국민적 우려가 심하다라고 얘기했습니다. 대통령께서 국익과 나라를 위해 유엔에 가서 외교활동을 하시며 살인적인 일정을 소화하고 있습니다. 옛날에는 대통령이 외국에 나가 계시면 야당이 정쟁도 지향하는 좋은 전통이 있었는데 이미 그런 전통은 깨진 지가 제법 됐고 전혀 그런 생각에 동의하지 않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죠. 어쩔 수 없이 내일 전원이 출석해서 한번 길고 짧은 걸 대봐야 되고요. 이원욱도 얘기를 했잖아요. 민주당에서 지난번에 가결에 표를 했던 사람들 이번에도 가결할 것이다. 139명이었습니다. 이번에 149명만 있으면 됩니다. 10명만 더 있으면 되는데 정의당이 왔다 갔다 한다는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정의당도 고민이 많을 텐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거 니들이 10년간 지켜온 원칙 아닙니까? 그리고요 10명 정도는 민주당에서 그 이상으로 반란표가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지켜볼 필요가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재명 역시 또 말을 바꿨고 국민들은 이재명과 민주당에 대한 신뢰 버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습니다. 총선 폭망 이거는 정해진 수순이죠. 자, 결국 외연 확장을 열심히 하고 있는 국민의힘, 스스로 개딸들만 바라보며 멸망해가고 있는 민주당, 누가 총선에서 이길지 여러분들이 더 잘 아시리라 생각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 또 필요한 뉴스 여러분들께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외치겠습니다. 우리는 승리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